대구 하숙집에서 60대 한국인 남성과 20대 아프리카 출신 흑인 여성이 사랑에 빠지면서 생기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19년 3월 중순, 대구는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였다. 벚꽃이 피려면 아직 조금 남았지만 군데군데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거리에선 봄옷 차림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케냐의 무더운 기후와는 사뭇 다른 공기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에스더는 생각보다 춥진 않다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KTX를 타고 대구역에 도착하기까지 그녀는 수십 시간 이동을 견뎌야 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2차례 경유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정이 만만치 않았고 기내에서 베개도 없이 꾸벅 쪼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길고 긴 항공 여정이 끝난 뒤 한국 고속철도를 타고 낯선 풍경을 지나쳐 오자니 내가 드디어 한국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조금씩 피어올랐다. 대구역 대합실에 내려 배낭과 트렁크를 챙긴 뒤 그녀는 하숙집 주인인 최민호와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영어로 된 주소 문구와 한글 주소가 섞여 있어 더욱 헷갈렸다. 인터넷 지도를 켜보아도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이 생소하게 얽혀 있었다. 결국 고민 끝에 택시를 타기로 결정했다. 헐로 can you take me to this address? 아, 얘 뭡니까? 수성구 이응동 하숙집. 택시기사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영어가 가능했다. 에스더는 안도하며 택시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대구의 풍경, 높이 솟은 빌딩과 아기자기한 언덕배기, 주택들이 공존하는 모습에 눈이 끌렸다. 강바람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의 경적과 도심의 소음이 그녀를 동시에 들뜨게 하고 긴장시키기도 했다. 택시기사가 골목골목을 돈끝에 조용한 주택과 언덕을 기어오르듯 올라가다 여깁니다라며 멈춰섰다. 에스더가 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어딘가 동양식 장식이 달린 대문 옆으로 온누리라는 한자와 아래쪽에 온누리라는 영문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어찌 보면 작은 여관이나 게스트하우스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에스더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설렘을 품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쪽에서 또강걸음 소리가 나더니 희끗하희끗 머리칼을 매만진 최민호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 혹시 에스더 씨인가요? Yes, I'm 에스더. Nice to meet you, 미스터 최.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 최민호의 말투는 영어나 한국어를 섞어서 다소 어색했지만 에스더에게는 그 따뜻한 표정이 무엇보다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트렁크를 받아들고 하숙집 안으로 안내했다. 최민호는 올해로 62, 하지만 살짝 가무잡한 피부와 바른 자세 덕분에 흔히 생각하는 노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나이 든 중년 정도의 인상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50대 후반이세요? 라는 말을 듣곤 했다. 그러나 그 역시 몸 여기저기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왼쪽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오래 서 있으면 금세 통증이 온다거나 하루가 저물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온다거나 하는 시기다. 그런데도 하숙집 운영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내 삶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였다. 한동안 그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집에 틀어박혀 지낸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40 후반 무렵 우연히 외국인 친구를 도와준 일을 계기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대구가 국제교류가 많은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외국인을 위한 하숙집을 차리게 된 것이다. 온누리라는 한자 이름은 은혜롭고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집이라는 뜻으로 최민호가 아내와 오랫동안 나누던 대화 중 하나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었다. 그 이름을 달고 나온 지도 이미 12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 한국어를 배우려 온 젊은 학생들, 해외 취업으로 대구에 잠시 머무는 직장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거쳐갔다. 최민호는 그들을 맞이하며 간단히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방태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밤이면 차를 마시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곤 했다. 일종의 인생 상담자 역할을 자처했는데 나이가 많으니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주기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자주 규칙을 어기는 일도 있고 언어 문제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최민호는 느긋하고 관대한 성격으로 되도록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려 했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조금씩 영어와 중국어 같은 외국어 표현을 습득했고 늦게 시작한 언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며 웃곤 했다. 에스더는 하숙집 내부를 둘러보며 이런 곳에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감탄했다. 1층에 들어서자마자 왼편엔 벽에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각국 화폐와 기념품 사진 등이 장식되어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 얼굴 사진. 최민호가 온누리 역사라며 자랑하는 사진첩에서 일부를 골라 벽에 걸어둔 것이었다. 예전에 묵었던 미국인 친구가 찍어준 거예요. 저건 프랑스에서 온 학생이 나갈 때 남긴 편지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최민호가 은근히 자랑했다. 1층 구석에는 널찍한 공용 주방과 식탁이 있었다. 오픈형 주방으로 아침이나 점심때 하숙생들과 함께 모여 밥을 먹거나 요리를 직접 해먹을 수도 있었다. 최민호는 이 집에선 별도 취사도 가능하지만 너무 지저분하게만 안 해주시면 좋겠네요라고 농담 반쯤에 주의를 주었다. 2층과 3층에는 하숙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각각 방 크기나 구조가 조금씩 달랐다. 에스더가 쓰게 될 방은 2층의 작은 방으로 창문이 도로 쪽이 아니라 마당 쪽을 향해 있어 비교적 조용해 보였다. 방 안에는 간단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놓여 있고 벽에는 한국어 제음과 모음이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아마 이전에 한국어 학습을 하던 하숙생이 남기고 간 것 같았다. 에스더 씨,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식사는 전에 메일로 합의한 대로고요. 네, 고마워요. 미스터 최. 친절하시네요. 에스더는 시차 때문인지 조금 멍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최민호의 말투가 편안해 여기라면 잘 지낼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온누리에는 이미 몇몇 하숙생이 머무르고 있었다. 에스더가 짐을 대강 정리하고 1층으로 내려오자 거기서 오후 간식을 나누고 있던 사람들과 맞닥뜨렸다. 제임스는 31세의 영국인으로 대구대학원에서 동양미술사를 연구 중인 유학생이었다. 마리아는 스페인랜드에 한국 회사의 취업 비자 단기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미는 베트남랜드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구에서 1년 방한 연구 펠로우십을 맡아 지내는 중이었다. 이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외출했거나 별도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 에스더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안녕. 혹시 새로운 분이야? 네, 저는 에스더라고 해요. 케냐에서 왔어요. 와우, 반가워. 난 스페인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중이야. 같이 지내게 돼서 반가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최민호가 에스더에게 자, 저녁엔 내가 간단히 국수나 끓여줄까? 라고 물었다. 에스더는 오, 좋죠. 근데 맵지는 않아요. 라며 웃었다. 그러자 제임스가 이 집에서의 음식은 보통 매운 편 아니에요. 근데 대구라떼 때로 고추장 볶음 같은 게 나올 땐 조금 맵습니다라고 귀띔했다. 다 같이 웃으며 경쾌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숙생들이 제각기 다른 국적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 보니 식탁에선 늘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였고 가끔씩은 스페인어, 베트남어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에스더는 나도 언젠가 내 언어인 스와힐리어나 루어 등을 소개할 날이 오겠지 하고 흐뭇해했다. 저녁이 되자 최민호가 주방에서 육수 냄비를 올리고 국수를 끓였다. 그는 소고기를 다져서 넣고 적당히 양념을 해 간단히 국수를 완성했는데 외국인들이 먹기엔 무리가 없는 정도의 맛이었다.
에스더는 국물 맛을 보곤 부드럽고 맛있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최민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하숙생들은 대체로 제 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에스더는 기나긴 이동 끝에 도착했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었지만 낯선 환경 탓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래서 1층에 살짝 내려와 물을 마시려 했는데 거실 한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커다란 장식장 옆 테이블에 앉아 최민호가 무언가 노트를 적고 있었다. 미스터 최,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 에스더 씨, 못 자겠어요? 시차가 바뀌면 쉽지 않지. 네, 약간 잠이 안 와서. 여긴 뭐 하는 방인가요? 에스더는 가까이 가보니 테이블 위에 다이어리 같은 것이 펴져 있었다. 최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거요? 그냥 내가 매일 쓰는 기록 노트입니다. 하숙집 일이니 별거 아니에요라 답했다. 실제로 그는 매일 일기처럼 오늘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식사 메뉴는 어땠는지, 어떤 고민을 말했는지 등을 간단히 적어둔다고 했다. 대단하시네요. 혹시 전에도 이런 일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원래는 무역회사에서 일했는데 한참 전에 그만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좀 공허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꽤 지난 일이니까. 최민호는 아내를 잃은 과거를 담담히 얘기했다. 물론 그 아픔이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듯했다. 에스더는 생면부지의 새로운 문화권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해주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다. 그날 밤 이후로 에스더는 최민호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일이 늘었다. 주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1층에 내려와 차를 마시거나 주말 아침에 함께 식사 준비를 거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시기였다. 에스더가 대구에 온 직접적인 이유는 대구 국제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방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케냐에서도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에스더는 해외 유학 장학 프로그램의 기회를 잡아 한국행을 결심했다. 수도인 나이로비와 몬바세는 꽤 많은 외국인 기업과 문화 교류 기관이 있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다. 에스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이곳에 왔다.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발을 디딘 날 에스더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넓은 공간, 그리고 건물 곳곳에 붙어있는 한국어 안내문, 한복을 입은 동아리원들의 홍보 부스, 한국 가요를 들으며 춤추는 학생들의 모습 등이 한데 어우러져 강렬한 첫인상을 줬다.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강 신청을 확인하고 도서관 회원을 만들고 국제교류센터 직원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Welcome to BAN International University. If you need help, let us know.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국제교류센터 담당자는 꽤나 능숙한 영어를 구사했고 덕분에 수강 절차나 문서 업무에 큰 문제는 없었다. 문제는 캠퍼스 내부 지도를 잘 몰라 약속된 교실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 정도였다. 하지만 에스더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학교 생활이 본격화되자 에스더는 매일 아침 하숙집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캠퍼스까지 이동해야 했다. 대구는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길을 잃기 쉽다는 게 초보자의 입장에선 난관이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엔 버스가 꽤 혼잡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날이 많았다. 하숙집에서 친해진 마리아는 차라리 지하철이 낫지 않니라고 조언했지만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또 12분 정도 걸어가야 했다. 결국 에스더는 그래도 걷는 게 더 낫겠다며 지하철을 애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대구지리에 익숙해졌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이나 떡볶이를 사 먹어보는 모험도 시도했다. 처음엔 혀가 화끈거렸지만 금세 매콤한 맛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한국어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할 때 등등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하숙집에서 최민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마리아나 제임스와 함께 가면 조금 편했다. 다행히도 최민호는 각종 서류 업무에 일가견이 있어 하숙생들이 어리둥절해 할 때마다 직접 동행을 자처해 주었다. 미스터 최, 혹시 이번 주말에 은행 업무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계좌 개설이 잘 안 돼서. 그럼요. 주말 오전에 시간 내볼게요. 우리 은행에 외국인 업무 전담 창구가 있으니 같이 가면 금방 끝날 겁니다. 에스더는 최민호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점점 더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아내를 잃고도 이렇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외로움은 없으셨을까? 하지만 그것을 직접 물어볼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다. 하숙집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당일로 머무는 여행객도 있었고 외국 대학의 교환교수나 연구원도 있었다. 그들은 대개 3주에서 4개월 정도 지내고 떠나곤 했는데 이곳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좋아했다. 에스더는 마리아, 제임스와 함께 주로 식사 시간을 맞추며 친분을 쌓았다. 주말이면 그들과 동성로나 서문시장을 구경하기도 했고 팔공산 근처를 걸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마리아는 스페인 음식을 만들어 하숙집 식구들에게 선보이는 이벤트를 열었고 제임스는 대구 곳곳의 전통 사찰을 찾아가 스케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온 하숙집 거실에 전시하기도 했다. 최민호는 이런 장면을 보며 흐뭇해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걸 보니 나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네요. 에스더도 종종 케냐 음악을 틀거나 전통 춤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띄웠다. 한 번은 밑과 함께 각자 전통 노래를 한 곡씩 부르자며 즉석 공연을 벌인 적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최민호가 장구 비슷한 북을 가져다가 엉성하게 두드리자 다들 배를 잡고 웃었다. 그렇게 웃음소리가 넘치는 집은 마치 혈연 관계는 아니어도 한 식구처럼 돈독해지는 온기를 뿜어냈다. 에스더가 대구 생활에 적응하던 어느 날 밤,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다. 창문 밖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불빛이 에스더에게 묘한 향수를 자극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는 해도 직접 얼굴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컸고 학교에서 겪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쳐 마음이 심란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새벽 1시쯤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갔더니 조그마한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고 최민호가 여전히 깨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허브차 잔이 놓여 있고 그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스터 최, 안 주무세요? 응. 아, 에스더. 밤에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허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저도 잠 못 이루겠어서 혹시 차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자, 여기 허브차가 아직 남았어요. 에스더는 최민호 옆에 앉아 조용히 차를 홀짝였다. 스탠드 불빛 속에서 그의 얼굴, 윤곽이 또렷이 드러났다. 은은한 갈색 눈동자는 오랜 세월이 담긴 듯했고 미간 사이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에스더는 문득 이가 조금 삐뚤어진 최민호의 미소가 귀엽다고 느꼈다. 정말 할아버지처럼 느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느낌보단 묘하게 편안한 남자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잠시 머쓱해졌다. 미스터 최, 몇 년이나 하숙집을 운영하신 거예요? 이 집은 한 12년 됐네요. 그전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수출입 관련 업무. 12년이면 엄청 오래됐네요. 혹시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최민호는 잠시 고민하듯 입술을 다물었다. 하숙집 운영 자체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 외로움이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는 직접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꺼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죠. 하지만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그 허전함이 조금씩 채워져요. 난 이 집을 통해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 집 덕분에 많이 위로받아요. 에스더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누가 들어도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60대 아저씨인데 이상하게도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최민호 역시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를 적막이 채웠지만 불편함 없이 그 순간마저도 따뜻했다. 늦었으니 이제 올라가서 쉬어요. 내일 수업 있잖아. 네, 미스터 최도 얼른 주무세요. 서로 가벼운 미소를 교환하며 에스더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최민호의 낮은 음성과 그 아련한 눈빛이 자꾸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에스더는 다음날 저녁 학교에서 귀가하다가 도로에서 넘어져 발목을 약간 접질렀다. 강의를 마치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던 중 낯선 이정표를 보고 길을 잘못 들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선 것이 문제였다. 심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다. 하숙집에 겨우 도착했을 땐 식은땀이 날 정도였다. 최민호는 그런 에스더를 보고 어이쿠 많이 아프겠어요. 병원부터 가봐요라며 걱정했다. 에스더는 병원 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으나 최민호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라고 고집했다. 결국 최민호가 자가용을 꺼내 밤늦게 근처 정형외과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큰 염증은 아니지만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발을 쉬게 하라고 조언했다. 약간의 압박 붕대를 감고 돌아오는 길, 에스더는 민망함을 느꼈다. 이 밤중에 괜히 폐만 끼치는 거 아니었을까? 하지만 최민호는 어차피 내일쯤은 병원 가봐야 했을 일이니 괜찮아요라며 웃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서늘한 대구의 밤바람을 느끼며 차창 밖 강을 살짝 내다보았다. 금호강에 펼쳐진 밤 풍경은 어둠 속에서 잔물결을 반짝이고 있었다. 에스더는 케냐 해안도시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미스터 최,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은혜라니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한 것뿐. 그리고 우린 서로 도우며 지내잖아요. 하숙집 식구니까. 그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울렸다.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최민호의 옆모습은 묘하게 설레는 느낌을 주었다. 어쩌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하고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도 그 생각에 당황해 얼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며칠 후 에스더는 학교 과제와 언어적 스트레스, 그리고 발목 통증이 겹쳐 심적으로 지쳐 있었다. 어느 밤 그녀는 혼자 방 안에서 울음을 삼켰다. 고향에 있는 가족, 친구들 생각이 간절해졌고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머리를 짓눌렀다. 유학 생활이 늘 낭만적인 건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새벽 1시가 다 되어 다시금 1층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도 최민호는 깨어 있었다. 도대체 이분은 언제 자는 걸까 싶을 정도로 늘 한밤중에 홀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다. 에스더가 붉어진 눈으로 나타나자 최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에스더는 참아왔던 서러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고 매일 뭔가 억지로 견디는 기분이 드네요. 한국에서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최근의 발목 부상까지 겹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최민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어떤 말보다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가만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행동이라고 믿었다. 에스더는 훌쩍거리며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6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이렇듯 새벽에 하숙집 거실에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은 누가 보면 조금 뜻밖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겐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너무 힘들면 쉬어가도 돼요. 학교에 하루쯤 연락해두고 푹 자거나 나랑 강변이라도 잠깐 갔다 올까요?
가끔 그런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가 아침 일찍 전화해 줄게요. 내일 하루 쉬세요. 결국 에스더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민호는 학교에 에스더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해 하루 결석하겠다라고 전화를 넣어 주었고 에스더는 늦잠을 잔 뒤 점심때 일어났다. 그리고 오후에는 최민호와 함께 짧은 드라이브를 나섰다. 일종의 치유 여행이었다. 최민호는 본래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하숙집을 운영하는 동안 대구 주변은 많이 돌아다녀서 익숙한 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성구나 달성군 쪽으로 나가면 한적한 강변도로가 펼쳐져 있어 마음을 정리하기에 좋았다. 에스더는 오늘은 특별하니 제가 밥값 낼게요라며 의욕을 보였다. 최민호는 그럴 필요 없다고 완곡히 사양했지만 에스더가 완강히 그러면 커피 정도만 사달라며 타협했다. 두 사람은 군청색 경차를 타고 강변도로를 따라 달렸다. 차창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일렁였다. 에스더는 늘 대구의 도심에서만 지냈는데 이렇게 한적한 곳도 있군요 라고 감탄했다. 최민호는 조용하고 아담한 어촌 마을들도 많답니다. 시간을 더 낼 수 있으면 이런 데서 하숙집 세컨드 지점을 열어볼까? 가끔 상상도 해요라고 농담 섞어 말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강변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러 간단히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먹었다. 에스더는 케냐에서도 생선 요리를 즐겨 먹었지만 한국식은 간장 양념이 특징적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다. 식사를 마친 뒤 인근 카페에서 강을 보며 따뜻한 차를 나눴다. 에스더는 곁눈질로 최민호를 보았다. 고요히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이 왠지 모르게 멋있게 느껴졌다.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인데 왜 이런 감정이 들지 하고 스스로를 의아해했다. 그날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에스더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밤이 되면 다시금 고민이 몰려올지 몰라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재충전을 한 셈이었다. 최민우에게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자 그는 고맙긴요. 나도 덕분에 강바람 쐬고 좋았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에스더는 최민우에게 은연중 더 애틋한 시선을 보내곤 했다. 하숙집에서 함께 밥을 먹거나 오후에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니면 종종 밤에 상담실 겸 서재에 있는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 뛰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에스더 스스로도 이건 말도 안 돼. 60대 남자에게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렇다고 최민호가 특별히 이성적 관심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늘처럼 모든 하숙생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에스더에게도 부상은 좀 어떠냐, 학교 생활은 잘 적응되냐 등 일상적인 관심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래도 유독 에스더에게 신경을 쓰는 듯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예컨대 에스더가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들어올 때 잠깐 마중 나와준다거나 음식을 할 때 에스더 양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해도 된다며 꼼꼼히 물어보는 등의 태도가 그랬다. 하숙집 다른 사람들은 둘이 가끔 같이 차를 마시거나 바깥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저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잘 챙겨주네 정도로 생각했다. 실제로 최민호는 여러 하숙생에게 종종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었고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스페인 마리아는 왠지 눈치가 빠르게 두 사람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살짝 웃으며 에스더 많이 좋아 보이네. 뭐 숨긴 거 있어? 같은 말을 건넸다. 에스더는 당황해 아니야. 별거 아냐라며 얼버무였다. 삼숨길 수 없는 고백, 그 후로 몇 주, 아니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던 6월 무렵 대구는 한낮이면 제법 더운 기운이 감돌았다. 하숙집 식구들은 휴일을 맞아 각자 나들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최민호는 집 안 청소와 에어컨 점검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에스더는 그날따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이제 진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 밤늦게 최민호가 서재에서 정리 중인 서류를 접고 식탁에 앉아 차를 홀짝이는 틈을 타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미스터 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자리에 앉아요. 에스더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최대한 정돈된 말투를 쓰려 애썼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선생님께 많이 의지했어요. 발목 다쳤을 때도 그렇고, 마음이 힘들 때도 그렇고, 너무 고맙고, 또 한편, 제 마음에 자꾸 이상한 감정이 생겨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민호는 약간 놀란 기색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라니 어떤 뜻이죠? 하고 물었다. 에스더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저 사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자꾸 끌려요. 에스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최민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다. 에스더 씨, 나 같은 늙은이를?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엔 조심스러운 설렘이 담겨 있었다. 62세의 남성과 20대 여성, 나이와 문화의 벽은 높았다. 하지만 에스더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노템과 진심이 저를 움직였어요. 그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깊은 대화를 나눴다. 최민호는 아내를 잃은 후 텅 빈 마음을 채우려 애썼던 시간을 털어놓았다. 에스더는 낯선 대구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찾은 위안이 최민호였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잊지 않았다. 하숙집 식구들, 대구의 보수적인 시선, 그리고 에스더의 젊은 미래가 걸림돌이었다. 에스더는 단호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진심에 최민호의 마음도 녹아내렸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뿌리내렸다. 여름이 무르익으며 대구의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었다. 온누리 하숙집은 여전히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에스더와 최민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저녁이면 함께 금호강변을 걸으며 꿈을 이야기했고 주말엔 하숙생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행복을 쌓았다. 마리아는 눈치 빠르게 농담을 던졌다. 에스더, 미스터 최랑 진짜 잘 맞네. 언제 축하 파티 열어줄까? 에스더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으로 답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매서웠다. 동성로 골목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던 날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할아버지랑 저 여자는 뭐야?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에스더는 씩씩하게 무시했지만 최민호는 가슴이 무거웠다. 내가 너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에스더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은 최민호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온누리 하숙집을 운영하며 쌓은 인내와 지혜로 그리고 에스더의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시간이 흘러 에스더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났다. 그녀는 케냐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최민호와의 사랑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대구에 정착하며 금호 강변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온누리 커피라. 이름 지은 그곳은 케냐산 커피와 한국 전통차를 조화롭게 선보이며 지역 주민과 여행자들에게 사랑받았다. 카페 창문 너머로 강물이 반짝이는 풍경은 그들의 사랑처럼 맑고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에스더가 환한 얼굴로 최민호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믿기지 않을 소식이 있어요. 저 아기를 가졌어요. 최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내가 이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니. 에스더는 그의 품에 안겨 웃으며 속삭였다.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이 아기는 우리의 기적이죠. 그 소식은 온누리 하숙집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마리아와 제임스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고 미는 케냐 전통 축복 노래를 불러줬다. 최민호는 에스더의 손을 잡고 금호 강변을 다시 걸었다. 강바람이 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다가올 새 생명에 대한 꿈을 나눴다. 에스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대구와 케냐, 그리고 우리 사랑을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였다. 온누리 하숙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연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성지였다. 대구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에스더와 최민호의 감동적인 사랑과 새 생명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특별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